물리 2차시 배워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하면서 오늘 다시 진도 나가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면은 두 가지 뽑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뉴턴의 생각,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뉴턴이 지구에서 공을 가만히 놓으면은 물체가 어떻게 됐는지 생각나죠? 옆으로 살짝 던지면은 어떻게 됐는지 생각나죠? 조금 세게 던지면 이렇게 됐는데 이 생각을 확장해서 지구 전체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대포를 쏘면 옆으로 살짝 쏘면 똑 떨어지고 조금 더 세게 떨어지면 똑 떨어지고 조금 더 세게 가면 똑 가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운이 좋으면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지구 바닥이 이렇게 꺼져 있어가지고 공률을 따라서 쪼로로로록 돌아서 내 뒤통수를 빵 하고 칠 수 있다. 요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그치?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요것도 조금 해볼게. 요거보다 조금 더 세게 치면 어떻게 될까? 조금 더 세게 치면 잠깐 얘기해줬는데 조금 더 멀리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요. 쌤이 그린 거 지금 원이야 아니면 타원이야? 멀리까지 돌아오는 타원이 그려져요. 다시 조그맣게 그리면 떨어지고요.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는데 운 좋게 딱 맞아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원형을 딱 이루고요. 근데 이거보다 아주 조금 더 세게 던지면 어떻게 된다고? 타원이 이렇게 된다고. 됐죠? 그래서 행성에 있는 것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운 좋게 맞아 떨어진 친구들은 원형을 이렇게 예쁘게 긋는 거고, 근데 조금 더 세게 던졌다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서 타원이 돼서 돌아온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타원이 더 많아요. 타원. 우리 행성 주변에는 행성들은 완전한 원형보다는 타원이 더 많지. 그래요. 뭐 이런 얘기. 이거 첫 번째 중요했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중요했었지? 힘. 세상을 이루는 데는 역학적인 시스템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 역학적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는 여러 가지 힘들이다. 이렇게 표현해 줬었어. 그래서 여러 가지 힘에는 전기력도 있고요, 자기력도 있고요, 마찰력도 있고요, 탄성력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 줬어요. 그럼 오늘은 본격적으로 힘이 무엇인가 그것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서 쌤이 PPT를 좀 추가했거든요. 요거 좀 확인해 볼게요. PPT 새로 나온 거 봐야 해요. 자, 첫 번째, 힘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힘은 무엇이냐? 힘은 무엇이냐? 물체에 작용하면요, 이 힘이란 친구가 물체에 작용하면은 물체의 뭐를 바꿔요? 모양을 바꿔요. 알았죠? 물체에 작용하면은 힘을 물체에 작용하면은 모양을 바꿔요. 알았죠? 모양을 바꿔내요. 물체에 작용하면 모양이 바뀌어요. 첫 번째 모양이 바뀌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물리에서 다루는 것들은 모양이 잘 바뀌진 않고요. 운동 상태가 바뀐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정지하고 있던 친구한테 힘을 가하면 뚜뚜뚜뚜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던 친구한테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은 멈춰요.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야. 운동 상태 변하는 거 너무 어려워 이러면은 속도가 변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힘은 어떻냐, 뭐냐라고 하면 물체에 작용해서 뭐를 변화시키거나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이게 힘이다. 나중에 면접관이랑 대답할 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힘이 뭐니? 물체의 모양을 바꾸거나 운동 상태를 바꾸는 원인이에요. 요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지. 그 힘은요, 세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대요. 힘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같이 적어줘야 된대. 뭐? 힘의 크기. 힘의 세기가 곧 크기예요. 힘의 세기를 표현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힘의 방향이 중요해요. 내가 힘의 세기 살짝 가하면은 조금 변하겠죠. 운동 상태가 조금 변하겠지. 세게 가하면 많이 변하겠죠.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크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어.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물체는 이쪽으로 운동 상태가 변할 거야. 이렇게 운동 상태가 변한다고.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이렇게 운동 상태가 변한다고. 이렇게 힘을 가하면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변해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힘의 크기하고 방향이면 얼추 다 말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 더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작용점. 작용점이 중요해요. 이 똑같은 물체에 가한다 하더라도 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밀면은 요 점에 작용을 하면은 얘가 뒤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내가 이 물체에다가 턱주가리 쪽에다가 한번 힘을 가해 볼게. 여기다 힘을 가하면은 띠 이해돼? 이렇게 힘을 가면 띠 여기다 힘을 가면 띠 물체의 운동 상태가 다르게 바뀔 수 있단 말이야. 힘을 똑같이 가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작용점이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힘의 3요소는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은 첫 번째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힘의 3요소 첫 번째는요 크기, 두 번째는요 방향, 세 번째는요 작용점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벡터 힘의 크기하고 방향을 갖는 건 대체로 벡터라고 말을 해. 물리량 중에 크기하고 방향을 갖는 건 벡터인데 이런 벡터들은 화살표로 표현할 거예요. 힘을 표현할 때 앞으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화살표로 표현해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아무렇지 않게 화살표로 막 그렸는데 너희는 이게 뭔지 모르고 막 그냥 그렸을 거야. 그냥 이거 쉽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이게 약속이에요. 자,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슬쩍 흐리멍텅하게 그렸어요. 여기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요. 물체의 어느 지점에다가 힘을 작용하느냐. 이게 뭐라고? 작용점이요. 작용점이요. 점 찍는 게 작용점이에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할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가할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가할 수도 있지. 화살표 방향. 그 화살표의 방향 자체가 뭐가 된다? 힘의 방향이 되는 거야. 이 화살표 방향이 뭐라고? 힘의 방향이 된다. 자, 그리고 이 화살표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의 크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힘의 3요소는 작용점, 방향, 크기 요걸 뭘로 표현한다고요? 화살표로 표현해 주겠다고. 화살표의 시작점이 곧 작용점이 되고요. 화살표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힘의 크기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화살표의 끝이 여기를 향하냐 여기를 향하냐 여기를 향하냐,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 자체가 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 질문해 볼까요? 쌤, 이거 1번 물체고요 2번 물체인데요 똑같은 물체예요. 그리고요 1번 물체는요 오른쪽으로 내가 F1 이렇게 가했고요 2번 물체는요 왼쪽으로 F2만큼 가했어요. 예시의 문제예요. 자, 1번 물체에다 힘을 더 세게 가했을까요? 2번 물체에다 힘을 더 세게 가했을까요? 질문이에요. 힘의 세기라고 표현을 했으면 앞으로 세기라는 말을 보면은 이건 무조건 크기를 의미하는 거야. 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오른쪽으로 요만한 길이로 힘을 가한 거고 얘는 왼쪽으로 이만한 길이로 힘을 가한 거 아니야.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누가 더 크다고? 얘가 더 크다고요.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여기서 조금 헷갈려요. 선생님 제가 봤더니 문제집에서 봤더니 힘을 표현할 때 오른쪽은 그냥 플러스라고 쓰고요 왼쪽은 마이너스라고 쓰던데요. 그러면은 플러스가 더 큰 거고 마이너스가 더 작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런데 힘의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는 물리량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플러스를 오른쪽으로 잡겠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플러스가 크다, 마이너스가 작다 이거는 아니라고. 언제는 화살표로 표현하는 물리량들은 아니라고요. 알았죠? 요거 쌤이랑 나중에 조금 더 심화하면은 물리 1 시간에
스칼라와 벡터 이런 거 배우면서 아마 조금 더 하긴 할 건데 지금은 그냥 알아두세요. 그냥 길이가 길면 힘의 세기는 커요. 이렇게. 알았죠? 위에 있는 게 길어요? 아래에 있는 게 길어요? 화살표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니까 무시하는 거야. 길이가 길면 무조건 힘의 크기는 커요. 했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힘의 단위는 어떻게 쓸까? 내가 이렇게 힘 가했는데 요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10만큼 가했어? 10만큼 가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크기가 아니야. 내가 길이가 몇 센치야 라고 몇이야 물어볼 때 내 길이는 170이야 라고 말하면은 170mm라는 거야. 170cm란 얘기야. 아니면 170m란 얘기야. 이 단위가 안 나오면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단위가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밀었을 때 10N으로 밀었어. 1N으로 밀었어. 이렇게 힘의 단위는 앞으로 무조건 뭐라고 쓸 거야? 뉴턴이라고 쓸 거예요. 왜? 우리가 지구에서 중력이 작용하는 걸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잖아. 그러니까 그 업적을 기려가지고 힘의 단위는 무조건 뭘로 하겠다고요? 뉴턴. 그래서 힘의 단위는 뭐라고 한다고? 뉴턴. 쓸 때 뉴턴 이렇게 안 써요. 쓸 때는 어떻게 써요? N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단위를 쓸 때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대체로 꺽쇠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꺽쇠 안에다가 단위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꺽쇠를 쓰고 N 쓰면 요게 힘의 단위다. 됐죠? 요거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방금 말해줬죠? 뭐? 뉴턴. 그치? 뉴턴이라고 읽고요. 쌤 저는 뉴턴이라고 읽기 싫어요. 뉴튼이라고 읽을래요. 뉴튼. 괜찮아요. 이렇게 읽어도 돼요. 이렇게 읽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뉴튼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어요. 됐죠? 사실 쌤이 조금은 그 외주를 타고 있어. 어디까지 더 진도를 나가줄까? 어디까지 더 깊게 들어가줄까? 들어가지 말까? 요거에 대해서 고민들이 진짜 많아요. 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 시험은 어려워지는 거고 하지만 교육과정에서 바라는 게 거기까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최대한 쌤이 맞춰볼게요. 일단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서 알려줬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배울 거는 중력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힘, 이 단원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힘 뭐? 중력. 중력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냥 중력이라고 써놨는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사실 중력과 만유인력을 구분하진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엄밀하게는 중력과 만유인력은 좀 다른 말이에요. 중력이라고 쓰기보다는 사실 이 단원을 나는 만유인력이라고 써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만유인력으로 한번 배워보자고. 만유인력을 한번 배워볼게요. 만유인력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세상에서 만물, 질량을 가진 만물은 인력을 가지고 있어. 만유인력이에요. 이게 만유인력이야. 알았지? 그 중에서 중력은 뭐냐라고 하면은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중에 하나가 지구일 때는 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힘이야, 똑같이. 그러니까 만유인력과 중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원시기와 상일셈 사이에서는 질량을 가지고 있잖아, 두 물체가. 그러면은 뭐가 있다고? 만유인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시기가 지구면은 상일셈이 지구로부터 중력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원시기 상일셈이면 만유인력을 받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여기 원시기가 지구고 상일셈이 있으면은 지구로부터 상일셈이 중력을 받아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중력과 만유인력은 완전히 같은 힘이에요. 근데 다만 그 물체 중에 하나가 지구일 때는 중력이라고 써주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중력 한번 써볼게요. 지구와 물체 사이에, 지구라고 써있지, 지구. 지구와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 요게 중력이다. 우리 반에 지구가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이 나네요. 그 지구 아니에요. 이거는 어스예요. 어스와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 요게 중력이에요. 자, 됐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맞는 말인데, 근데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꼭 그거를 중력을 지구로 국한하지 않더라고. 그냥 질량이 있는 모든 힘들,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힘, 이것도 그냥 중력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통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육과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굳이 나누지 말고요. 그냥 중력과 만유인력은 같은 거야, 이렇게 가자고요. 알았죠? 자, 됐어. 그럼 이제 만유인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볼게요. 만유인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자. 자, 만유인력.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했어.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여기 질량을 가진 M이라는 질량을 가진 M이라고 하자. 라지 M이라는 질량을 가진 저기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는요. 스몰 m의 질량을 가진 B가 이렇게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이 두 물체 사이는 무조건 무슨 힘이 있다고?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쌤이 표현해줬죠. 그러면은 잡아당겨요. 자, 여기서 한번 잘 써볼게. 스몰 b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b 입장에, 스몰 m 입장에서 라지 m을 잡아당길 거야. 알았지? 자, b가 누구를 잡아당기고 있어? a를 잡아당기지. 그럼 여기는 화살표를 이렇게 그으면 안 돼요. 작용점에다 그어줘야 돼. 그 작용점이 어디냐면요, 질량 중심 정가운데다 찍는 거야. 정가운데다 찍는 게 FM으로 맞는 거야. 정가운데다 찍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요게 우리는 B가 A를 당기는 힘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물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요거 잘 그리는 게 되게 찝찝하다. 이게 좀 신경이 쓰이거든. 잘못 그리면 되게 찝찝해요, 되게. 그래서 그러는 거야. 다시 요번에는 A 입장에서 B를 당겨볼게. 나 누구한테 힘을 가해? B한테 가하지. 그럼 B에다가 작용점을 찍으세요. A가 힘을 가하더라도 B에다 가하지. A가 주어라 하더라도 B에다가 가하잖아. A가 B를 가하잖아. 그러면은 B에다가 점을 찍는 거예요. 나 B에다 힘을 작용할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B에다가 점을 찍고요. 이렇게 화살표를 쓰는 거예요.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 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목적어 A를 이면은 A에다 점 찍기. B를 이면은 B에다 점 찍기.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됐죠? 요런 거 할 때 쌤이 항상 뭐 시키는 게 있는데 사실 잠깐 수업을 멈춰보고 나와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항상 내가 이 수업을 할 때마다 시키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너희가 있어야 돼. 이거 교생쌤이라도 좀 부를 걸 그랬나. 자, 여튼간에 여기 이렇게 원식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원식이에요. 원식이가 이렇게 손바닥 내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귀엽죠? 이렇게. 그쵸? 귀엽게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요, 오른쪽에는 누가 있냐면은 상일쌤이 있어요. 우와, 거대해요. 나는 상일쌤이다. 상일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원식이와 상일쌤이 뭘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해서 원식이는 쪼꼬매야 되는데 쪼꼬매요. 쪼꼬미, 상일쌤은 거요미, 뭐 이렇게 해갖고 둘이 이렇게 손바닥 밀치기를 뿅 하고 할 거예요. 손바닥 밀치기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식이와 상일쌤이 손바닥 밀치기를 뿅 하고 할 거예요. 자, 둘이서 뿅뿅뿅뿅 하다가 탁 찰싹하고 맞았어. 그러면은 원식이가 상일쌤을 밀어요. F로. 됐죠? 그럼 무조건 상일쌤도 원식이를 밀어요. 이때의 힘의 크기는 얼마일까?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무조건 똑같아야 돼. 두 물체 사이에선 항상 힘이 작용할 거거든. 물체가 힘이 하나만 작용한 힘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만 작용한 힘은 세상에 없어. 생각보다 없어요. 너희는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없어요. 중력,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데 나도 사실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거든. 그래서 항상 힘은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거든.
알았지? 그런데 이 두 물체 사이에서 A가 B에다가 힘을 가하면 무조건 B도 A에다 힘을 어떻게 한다고? 가한다고. 그래서 두 개의 힘은 항상 어떻다? 크기가 같다. 방향은 반대다. 요게 뉴턴의 제3법칙 작용반작용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상일쌤이 날 엄청 세게 밀 것 같잖아. 그래서 내가 날아갈 것 같잖아. 안 그렇다고. 똑같이 힘을 가한다. 이게 무슨 관계라고요? 작용반작용 관계라고요. 이 얘기 왜 하냐? 자, A하고 B하고 지금 잡아당기고 있는데요. A가 B를 잡아당기고 있고요. B가 A를 잡아당기고 있어. 자, A가 B를 작용하고 B가 A를 작용하고 이렇게 주어하고 목적어가 바뀌어 있는 이 관계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작용반작용 관계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은 힘의 크기는 무조건 어때요? 같아야 돼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 화살표의 방향은 무조건 반대. 알았죠? 자, 그래서 힘의 크기는 무조건 F로 동일하다. 됐지? 자, 그런데 이 힘의 크기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때 힘의 크기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때 F는 어떻게 쓸 수 있냐? F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너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그게 맞아요. 생각해봐. 쌤, 요 F는요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개를 합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를 말하는 거야. 알았지? 얘를 말하면 그게 곧 얘예요. 알았죠? 얘하고 얘는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곧 얘고요. 얘가 곧 얘예요. 이 F의 크기는 어떻게 정해지냐라고 해볼 건데 되게 상식 수준에서 정해질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상식을 한번 조금 생각해봐요. 너희의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봐. 어떻게 하면 F가 커질까? 자,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요거 달이었는데 달이 아니고 나는 태양이야. 당연히 저거 더 세게 잡아당겨? 살살 잡아당겨? 세게 잡아당기겠지. 그래서 당연히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 라지 M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커요. 그래서 라지 M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크다. 비례한다를 쓸 때는 항상 이 분자와 분모가 있으면은 분자에다가 쓰는 거예요. 비례는. 알았지? 그래서 라지 M에 비례하고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또 상상해봐. 스몰 M 이 친구예요. 스몰 M이 나는 원래 달이었어. 째깐이었어. 달이 지금 지구를 잡아당기는 상황이었어. 근데 이게 이제 달이 아니고 나 목성이야. 태양이야. 그럼 저 지구 훨씬 더 어떻게 세게 잡아당겨? 살살 잡아당겨? 세게 잡아당기겠지. 그러면은 이 스몰 M에도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얘가 크면 클수록 얘가 커지잖아. 이거는 비례한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비례하면요 그냥 여기에다가 스몰 m 이렇게 쓰는 거예요. 비례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지? 자, 그리고요 이제 또 한 가지의 더 변수가 있는데 둘 사이의 거리가 중요해요. 자, 여기서 질문. 요거 중요해. 여기서 거리는요 면에서 면까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중요해요. 여기서 거리는 무조건 어디에서 어디까지야? 정가운데에서 정가운데까지예요. 질량 중심에서 질량 중심까지야. 알았지? 자, 요거 중요하다고 했어. 면에서 면, 지표에서 지표까지라고 맨날 헷갈리는데 그거 맞다 아니다? 아니다. 무조건 정가운데 질량 중심에서 질량 중심까지 요 거리를 우리는 거리라고 말할 거예요. 요 거리의 의미 은근 중요할 수 있으니까 좀 생각 좀 하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이 거리는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 태양 있고 여기 지구 있는데요. 지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R이 점점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점점 커지고 있죠. R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F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아지지. 쌤 이상해요. F가 커지는데 아니지. R이 커지는데 F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 있어요. 커지는데 작아진다고? 반비례하는 거네. 그래서 얘는 반비례한다는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무조건
여기가 분모인가? 분모에다 쓰는 거예요. 분모. 그래서 R은 여기에 써주면 돼요. 그런데 그냥 R에 비례하는 게 아니야. 그냥 R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R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고 요거 R에 제곱에 반비례해요. 요거 중요해요. 요거 R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 R 사이의 거리가 중심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다.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R은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거 너무 중요해요. 헷갈려 은근히. 쌤 저거 제곱은 어떻게 식이 유도돼요? 저거 식 유도하는 거 어떻게 해요? 못해요. 저거 유도할 수가 없어. 그거 어떻게 유도한 거냐면요. 그냥 과학자들이 일일이 하나씩 한 땀 규칙성을 찾아보자. 1m 떨어뜨려 보고 한번 힘 가해 보자. 2m 떨어놓고 힘 가해 보자. 3m 떨어놓고 힘 가해 보자. 요 사이에 어떤 규칙성이 있지라는 거를 실험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요 중력에 대한 식은 유도할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유도할 수 없는 식 많아요. 유도할 수 없어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냥 물리에서 자극을 해. 물리에서 그냥 이거랑 이거는 비례하니까 분자, 이거랑 이거는 반비례하니까 분모. 이건 실험을 통해서 해본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유도할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자, F는 비례한다. 요렇게 됐죠? 요렇게 두는 게 요게 우리는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요렇게 두면 되는데 물리 선생님 입장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사실은 너희는 아직 마음에 안 들지 않을 텐데 나는 되게 거슬리는 게 있거든. 수학적으로 조금 거슬리는 게 있어. 잠깐 딴 얘기 잠깐 할게요. 쌤이 어느 정도 진도를 빼줘야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할게요. 자, 미안해요. 미안해요 예일쌤, 미안해요 상일쌤. 자, 잘 봐요. 이 중심을 지나가는데 이거 y고요. 이거 x축이에요. 이거 그래프라고 하지. 이런 거를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었어. 이건 지금 비례하는 그래프야? 반비례하는 그래프야? 누가 봐도 비례하는 그래프예요. 자, 그럼 이걸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까만색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비례한다는요. y는 x에 비례해요.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해요. 이렇게 무한대에서 오른쪽 빈 거 같이 생긴 거, 요게 우리는 비례한다잖아. 이렇게 쓰는데 이 비례한다 표시를 쌤은 싫어해요.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 사실 수학자, 과학자들은 싫어해요. 얘를 어떻게 바꾸고 싶으냐면 무조건 는으로 바꾸고 싶어해. 그래서 얘를 y x에다가 이거를 는으로 바꾼 다음에 이 는으로 바꾸는 마법의 수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요. 알아? A 이걸 붙이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기울기라고 쓰잖아. 수학에선 이걸 기울기라고 해요. 수학에선 이걸 기울기라고 하는데 과학에선 뭐라고 그러냐면요. 비례상수라고 말해요. 저 비례상수라는 걸 집어넣어 놓은 다음에 혹은 수학에서는 기울기를 집어넣은 다음에 는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 이 기울기는 상수야 아니면은 이거 뭐야 딴 거야. 이거 상수지 상수. 이거 1차원 비례로 할 때는. 그래서 이거 상수값, 일정한 상수값이 나온다고. 그래서 저 비례상수를 직접 계산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찾아요. 얘도 그래서 하나씩 질량 갖다 놓고 힘 얼마만큼 가는지 보고 이거 갖다 놓고 찾아보면은 비례상수를 찾을 수 있어요. 자, 마법의 그 는으로 바꿔서 얘를 식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F 그대로 쓰고요. 비례한다 대신에 는으로 바꾸고요. 나머지 거 그대로 쓸게요. R에 요거 유의하라 그랬어. 제곱 라지 M 스몰 m. 자, 비례한다를 는으로 바꿨다. 뭘 붙여라? 비례 상수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비례상수 A 이렇게 써주면 돼. 비례상수 A라고 써주면 되는데요. 이거 이왕이면 좀 의미 있는 그 문자를 좀 쓰자. 그 문자가 뭐예요? G인 거예요. G. 그래비티 상수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저 G가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실험을 통해서 저 비례상수를 찾아봤더니 요상한 숫자가 나오더래요. 엄청 작고 요상한 숫자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요런 게 우리는 무슨 식이다? 만유인력식이다. 만유인력식은 암기해 줘야 해요. 암기. 뿅뿅. 오케이.
자 그러면요 이거 참고 질량이 클수록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라고 하는데 이거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긴 하지만 제곱의 반비례예요. 제곱의 반비례예요. 그래서 이 식에서 제곱 꼭 유의해 주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선생님 이 G값 외울 필요 있을까요? 외우지 마요. 그냥 요것만 확인해요. 요거 마이너스 11승이야. 마이너스 11승이야. 마이너스 1승이면 10분의 1, 0.1. 마이너스 2승이면은 100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1000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면은 10,000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면 100,000분의 1. 야, 이 마이너스 11이면은 0.1이잖아. 그치? 그럼 이거 엄청나게 작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사일쌤이 옆에 이렇게 있어도 우리는 물론 인력이 있지. 우리는 당기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 당겨요. 하지만 만유인력으로 당기는 힘은 10의 마이너스 11승이나 되기 때문에 너무 작아요. 아무리 나의 질량이 뚱뚱해도 내가 아무리 살이 쪘어도 상일쌤을 끌어올 정도로 세지는 않아요. 알았죠? 그래서 너희 사이에서 만유인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이 그래비티 상수가 너무나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정도 일단 했고요. 중력 조금만 더 해볼게요. 중력의 특징 암기해주세요. 중력의 특징 암기해주세요. 식도 암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력의 특징도 암기해주세요. 중력은요, 중력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중력 가로치고 뭐라고 쓸 거냐면은 만유인력이라고 쓸게요. 만유인력의 특징. 자, 접촉해 있어도 작용해요. 나랑 지구랑 붙어 있어도 중력은 작용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접촉해 있어도 작용하고요. 떨어져 있어도 작용해요. 내가 하늘에 점프해 있어도 중력이 나한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꼭 붙어야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도. 자, 그리고요. 지구의 중력 방향은 무조건 지구의 무슨 방향이다? 중심 방향이다. 다시 지구를 그렸어요. 이거 지구예요. 여기에서 돌멩이를 가만히 떨어뜨리면은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여기에다가 돌멩이를 가만히 떨어뜨려도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여기에서 돌멩이를 가만히 떨어뜨려도 중심 방향. 여기서 돌멩이를 가만히 떨어뜨려도 중심 방향. 그래서 지구의 중력 방향은 무조건 어디 방향이다? 지구의 중심 방향이다. 됐죠?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요 두 개 1번이랑 2번은 좀 암기해두자. 알았죠? 첫 번째, 원거리에서도 작용할 수 있고요. 붙어 있어도 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구의 중력의 방향은 내가 어디 있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어디 방향이다? 중심. 중력 가운데 방향이다. 지구의 중심 방향이다. 자, 그리고 지금 쌤이 잠깐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가르칠까 말까에 대한 엄청난 고민인데 하겠어요. 자, 여기 라지 M이 있고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라지 M이 있고 스몰 M이 있어요. 나 지금 3번은 안 했어요. 스몰 M이 있어요. 잠깐 딴 데다 좀 필기 좀 해주세요. 그 복습하면서 할 거야. 자, 이 라지 M과 스몰 M 사이의 거리는 중앙부터 중앙까지 재는 거야. 가운데서부터 가운데까지 이렇게 요 거리가 스몰 r. 됐죠? 자, 둘 사이는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잡아 당겨요, 밀어요. 만유인력 무조건 잡아 당기죠. 이렇게.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이 F의 크기가 얼마냐? 요 F의 크기가 얼마냐? F의 크기 외우고 있어야 돼요. F는 만유인력 상수 몇? G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하긴 하는데 그냥 반비례, 아래 제곱에 반비례해. 아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라지 M, 스몰 m 이렇게 써주면 돼요. 단위는 당연히 뭐가 될까? 힘이니까 뉴턴이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좋아요. 이해했어. 이거 지구야. 이거 지구. 라지 M이 지구고요. 이거 달이에요. 그러면 둘 사이에 이런 힘이 작용한다 이 말이지. 됐지?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게 어려워요. 자, 이제 CF 지표예요. 지표.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지표예요.
자, 지표라고 하는 것은 너네가 상상하는 그냥 우리의 그 일상생활의 공간들은 전부 다 지표예요. 지표. 그냥 대기권 아래쪽 전부 다 지표예요. 알았죠?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는 지표 아니잖아요. 거기도 지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땅 붙이고 있으면 다 지표예요. 내가 조금 높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엄청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거든. 근데 지구에서 봤을 때는 이 거리가 너무 미비해서 그냥 내 물체가 있는 게 나의 높이 따위 여기 1m 따위는 이 거리에 비하면 너무 커서 무시해요. 알았어? 그러니까 지표는 그냥 요 우리의 그 정확하게 지구의 반지름 위에 그냥 이렇게 놓여 있는 지점이 지표인 거야. 알겠어요? 내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요 높이는 이 지구 반지름에 비하면 너무 작아서 그냥 우리는 여기에 있다라고 가정할 거라고. 그냥 R만큼 떨어져 있다. 지구의 중심과는 R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할 거야. 다시 지표면요 무조건 떨어진 거리가 얼마라고요? R이라고. 요거는 그냥 과학자들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너네가 받아들여야 돼요. 쌤 정확하게 엄밀하게 따지면 아니잖아요. 더 커지잖아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가 얼마나 높은데요. 거기까지 올라가면은 당연히 R보다 더 크지 왜 R이라 그래요? 그냥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너무 작아요. 라지 R. 이 지구의 반지름에 비하면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냥 라지 R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자꾸 그런 식으로 나와도 그냥 지표면은 무조건 라지 R이에요. 떨어진 거리. 알았죠? 자, 그러면은 이 지구 전체의 질량은 라지 M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놓여져 있는 스몰 M이라는 물체가 있다고 칠게. 지표에 놓여져 있는 스몰 M이라는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저 스몰 M이라는 친구는 중력을 어디로 받을까요? 라고 질문을 할 거야.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중력의 방향은 무조건 지구의 중심 방향이다. 그러면 위에 있는 친구는 어느 방향으로 힘받아요? 아래로 힘받을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어디로 힘받아요? 가운데로 힘받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힘을 받는 거야. 됐지? 이것도 질량 스몰 M, 이것도 질량 스몰 M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쓸까? 아래 있는 거 집어버려. 자, 이 친구 F의 크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서 질문. 쌤, 왜 라지 M이 스몰 M을 잡아당기기만 해요? 스몰 M은 라지 M 안 잡아당겨요? 잡아당겨요. 여기 그리세요. F 이렇게. 지구 중심에다 이렇게 그리는 거야. 똑같이 잡아당겨요. 실제로도. 됐어. 여튼간에 이 F의 크기 한번 구해보려고. 지표에서의 F의 크기. 중요해. F는요. 아까 그 만유인력 공식 그대로 쓰세요. 얼마? G. 자, 여기가 중요해. 거리가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얼마예요? 라지 R이라고. 라지 R 플러스 H 아니에요. H는 너무 미비해. 그래서 라지 R만 쓸 거야. 됐죠? 이렇게 약속하기로 했어 우리. 그리고요. 큰 질량 라지 M, 작은 질량 스몰 M. 여기서 하나만 더. 쌤,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 무조건 어디로 하기로 했어요? 정가운데에서 이 친구 정가운데 요만큼이요. 이 물체도 너무 작아서 저 지구에 비하면 너무 작아서 그 반지름 무시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만큼이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예요. 그래서 요렇게 쓸 수 있어. 이거 잘못했다. 이거 무조건 아래 제곱이죠. 그래서 요렇게 힘을 우리는 표시할 수 있어. 됐지? 여기에 원시기가 들어가면은 원시기의 질량을 쓰는 거고요. 상일셈이 들어가면 상일셈의 질량을 쓰는 거고요. 예일셈이 들어가면 예일셈의 질량을 쓰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물론 단위는 뭐가 돼요? 뉴턴. 자, G는 고정된 숫자예요? 아니면 자꾸 바뀌어요? 고정된 숫자예요. 아까 뭐 어쩌고 6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10에 마이너스 11승 막 써있지만 그 값이에요. 자, 이때 라지 M은 고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바뀌어요? 저것도 지구의 질량이 갑자기 막 운석이 떨어져서 추가되고 막 이러지 않는 이상 거의 일정해. 그러니까 저 라지 M도 무조건 일정한 숫자예요. 이거 이미 지구인들 우리 사는 사람들이 이미 지구의 질량 몇인지 구해놨어요.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나와요. 지구 반지름
그거 할 수 있지. 이것도 할 수 있잖아. 이미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반지를 갖다 집어넣으면요. 이거 고정된 상수, 고정된 상수, 고정된 상수. 그럼 요 세 개의 상수를 계산을 그냥 해버리세요. 해버리니까 그냥 값이 나오더래. 그럼 얼마가 되냐면요. 저 세 개의 값이 그 유명한 G가 된대요. 숫자가 나온다더니 왜 G라고 쓰세요? G라고 익숙했으면 좋겠어서. G가 나온대요. 그 G가 얼마냐면요. 유명한 숫자예요. 9.8. 9.8이 나온대. 그래서 이게 9.8이래. 9.8 단위는 가속도라서 미터/세컨드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는 얼마예요? 라고 하면은 요 M을 보통 앞에다 쓰세요. 물체의 질량 M을 앞에다 쓰고 그 다음에 요 뭉탱이 질량이 라지 G가 되는 거야. 요 뭉탱이가 이 스몰 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그냥 지표에서의 중력은 얼마야? 라고 하면 무조건 mg요 이렇게 쓰고 시작할 거예요. 지표에서의 중력은 얼마야? mg요. G값이 얼마라고요? 얘는 G 참고로 CF G값이 얼마다? 9.8 m/s 제곱이다. 됐죠? 참고로 다시 G값은요. 우리 시험 문제에 G값이 나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10이에요. 9.8을 어떻게 계산해? 2초 지나면은 몰라. 19.6인가 뭐 그래. 3초 지나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그냥 10으로 하자고. 1초 지나면 10만큼 빨라지고요. 가만 떨어뜨렸을 때 2초 지나면 20만큼 되고요. 3초 지나면 30만큼 되는 거예요. 여튼간에 가속도는 10. 자, 그래서 앞으로 너네가 mg라고 그냥 중력을 지표에서는 mg라고 불러주세요. 다시 멀리 떨어져 있는 중력은요. 요식을 써주시고요. 아주 가까운데 지표에서의 중력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그냥 mg라고 써주세요. 그때 g는 얼마다? 10이요. 됐죠? 됐어. 자, 그러면은 원식이가 사실 요즘에 몸무게가 많이 늘긴 했는데 70kg라고 해볼게요. 70kg. 70kg보다 사실 더 나가요. 자, 70kg인데 70kg야? 그러면 이 친구의 사실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얼마예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중력은 얼마인 거야? 질량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돼? G만 곱해주면 돼요. 질량 몇이라 그랬어 내가? 70kg이라고 했지. 70. 됐죠? 그 다음에 G는 얼마라고? 10이라고 10. 쌤은 그럼 몇 뉴턴인 거예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은 몇 뉴턴인 거야? 700뉴턴인 거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반에 뭐 아무나 불러볼까? 세혁이가 하고 세혁이는 조금 더 무거울 거. 우리 수연이가 있어. 수연이. 여기 수연이가 있는데 수연이는 60kg이에요. 수연이는 60kg이야. 자, 그러면 수연이의 중력 얼마예요? 바로 말할 수 있지. 얼마예요? 600뉴턴. 60 곱하기 G만 하면 되죠. G는 얼만데? 10이요. 그러면 600뉴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 우리 이걸 구분해 줬으면 좋겠어. 질량과 중력은 다른 말이에요. 질량과 중력은 다른 말이다. 너네 방금 이해했잖아. 질량은 저 60kg 저게 질량인 거고 중력은 거기에다 뭐를 곱해야 돼? G를 곱해야 중력이에요. G를 곱해야 중력이야. 그래서 10만큼 더 곱해줘야 중력값이 나오지. 얼마? 600뉴턴. 그치? 질량 60kg. 이거 중력이 얼마라고? 중력이 얼마라고? 600뉴턴이요. 600뉴턴. 됐어. 자,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잘못 쓰는 표현이에요. 너 몸무게가 얼마야? 나 60kg이야. 나 70kg이야. 나 40kg이야. 킬로그램은요, 무게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여기서 무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는 무게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식이 너 70kg인 원식이 너 무게가 얼마야? 몸무게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원식이는? 나는 600뉴턴이야. 700뉴턴이야. 이렇게 표현해줘야 돼. 70kg이었으니까 700뉴턴이야 라고 표현해줘야 돼.
근데 우리 아무렇지 않게 70kg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지. 잘못됐어? 잘못되지 않았어? 잘못된 표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구에서 쓰는 말로 좀 바꿔주려면은 이렇게 써줘야 돼요. 70kg 중이다. 중력에 있을 때 70kg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 70kg 중이다. 그래서 중자가 빠져가지고 우리는 그냥 70kg이라고 그냥 상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는 잘못됐지. 영어로 쓰면은 70kg force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force 힘. 그래서 그 F가 붙어 있으면은 10을 항상 곱해줘야 돼요. 여튼 자 그럼 이제 두 개를 구분해 볼게요. 질량과 무게를 구분해 보려고 해요. 질량과 무게를 구분해 보려고 그래. 나의 70kg이라는 질량은 고정된 숫자예요. 이 질량은 어디를 가든지 70kg이야. 내가 사막을 가도 70kg, 적도를 가도 70kg, 똑같은데. 저기 북극을 가도 70g. 그 다음에 달나라를 가도 70kg이고요. 안드로메다를 가도 나는 70kg이야. 다시 질량은 변하는 숫자예요? 고정된 숫자예요? 고정된 숫자예요. 반면에 무게는요. G값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지구에 있으면 곱하기 10을 하는 거고 내가 달나라에 갔어. 달나라는 조그마잖아. 이 행성이 조그맣잖아. 그러면은 힘이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요. 그러면은 G값이 얼마만큼 작냐면은 6분의 1만큼 작대. 그러면은 나의 몸무게는 걔가 6분의 1만큼 덜 잡아당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몸무게는 6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다시 질량은 고정된 값이에요? 아니면 변하는 값이에요? 질량은 고정된 값. 고정된 값. 변하지 않아요. 물론 많이 먹어서 이런 거 알고 그냥 이 상태로는 고정된 값이라고. 어디 가도 나는 70kg이라고. 자, 그다음에 무게는 반면에 잡아당기는 힘이라며. 그럼 누가 잡아당기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게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좋아요. 아이고 벌써 47분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하나만 더 해볼까?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 질량 측정은 어떻게 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는 지구가 9.8이라고 해도 이게 지구에서 다 9.8이라고 우리는 가정하긴 하거든. 근데 사실은 안에 있는 뭐 묻혀져 있는 뭐 화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혹은 뭐 무거운 돌멩이가 그 근처에 있으면 더 세게 잡아당기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북극에서 지구가 사실 완전한 원도 아니거든. 타원이거든. 그러면은 북극에서의 중력이 적도에서의 중력보다 사실 더 세요. 북극이. 그래서 그러면은 금은방 같은 데서 파는 사람들이 적도에서 금 사가지고 질량 작게 측정해가지고 북극 가가지고 무겁게 팔면은 그러면은 떼돈 벌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엄밀하게 질량은 어떻게 재는 거냐? 어떻게 재게요? 이걸로 재요, 이걸로. 양팔 저울로. 그래서 양팔 저울 딱 올려놓고서 고정된 1kg이라는 고정된 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로 이렇게 대충 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똑같이 G값은 여기도 똑같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잴 수 있어요. 다시 몸무게는 어떻게 재요? 그 용수철 저울로 재는 거고요. 질량은 어떻게 재요? 이거 알았지? 여기까지도 말해주고 싶었어. 자, 그래서 너무 딴소리 또 많이 하다가 또 준비해놓은 거 다 못하긴 했는데 아마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어요. 너무 오래 했네. 미안해요. 안녕. 고생했어요.